안녕하세요. 영문천자문의 염정석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62강 불화장상, 노협, 괴경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한 글자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부자는 이제 관청할 때 부자고요. 혹은 이제 마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네. 라자는 벌리다, 이렇게 넓게 벌려놓다라고 할 때 벌릴 라자고요. 그다음에 장자는 장수 장자, 상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상할 때 상자입니다. 보통은 서로 상자로 네. 뜻을 풀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로자는 길로자, 협자는 낄협자, 그다음에 괴자는 회화나무 혹은 회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회나무 괴자, 경자는 벼슬 경자입니다. 네. 8글자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구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각 글자로 넘어가죠. 네. 부자는 이제 관청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의 관청은 궁정 안에 있는 관부를 네. 뜻합니다. 네. 그렇게 궁정의 관부에는 라자는 벌려서 있다. 그러니까 장수와 재상들이 서로 이렇게 쭉 줄지어서 늘어서 있고 네. 궁정 안에는 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이 길로자를 쓰는 노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문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협은 끼고 있다. 그러니까 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있다 이런 뜻이고 무엇이 있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거죠. 괴경들이 있다. 근데 괴경은 나무와 경들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괴경은 특별히 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삼공이나 구경을 뜻하는 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글자 설명을 마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네. 글자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부자부터 보겠습니다. 부자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성자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발음 성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부분은 집 엄자로 어떤 건물이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건물의 모양은 주로 재물이라든지 뭐 어떤 그 값진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창고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아니, 저는 이 글자가 원래 네. 곶집부 해서 네. 그런 의미를 또 알고 있었는데 곶집이라는 게 이제 그런 보관 그렇죠. 장소인 거죠. 곡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그런 창고의 의미가에서 더 나아가서 네. 이제 관청을 의미하는 글자로 사용이 된다. 지금도 이제 정부 할 때 바로 이 글자를 쓰죠. 그러네요. 네. 정부가 이거 사법부, 입법부 할 때도 다 이런 네, 글자, 이 글자를 쓰고 있군요. 있으니까 네네. 현재에도 잘 쓰이고 있는 그런 네. 한자입니다. 네. 두 번째 글자는 이제 이 라자인데요. 벌릴 라자, 버릴 네. 라자입니다. 이 나자를 보시면은 글자의 구성 성분이 맨 위에 뭐가 보이세요? 눈목자가 네. 옆으로 누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물망자인 거죠. 예, 소전을 보시면은 눈목이 네. 아닌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물의 모양을 상징한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성분들은 뭐 새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갑골문의 모양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물의 모양과 새의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과 새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이니까 새를 잡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를 잡는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네. 그물을 쭉 펼치게 되면 그물은 줄들이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물망들을 일정한 크기로 쭉 벌려서 늘어서 있는 거. 그렇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연상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 뜻에서 나열되다 또 어떤 것을 망라하다 이제 그때에 들어가는 글자가 바로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장자인데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하실 때 이걸 장수장자라고 하셨던가요? 원래 글자의 그 안에 구성 성분을 보면 손의 모양, 그 다음에 고기를 잡고 있는 손의 모양, 그 나머지는 발음 성분인 그 장자, 옛날에 상자의 축약된 형태, 약간의 생략된 형태가 들어가 있는 침상 같은 것을 표현하는 글자요. 그게 발음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 해서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 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가지고 이끌다, 거느리다, 솔야, 인솔하다. 예,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끌다, 거느리다로부터 장수 이런 뜻을 장군. 그거는 굉장히 예, 자연스러운 가지게 발전이라고 되고요. 생각되는데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다 할 때 맞아요. 미래를 나타낼 때도 네네, 이것을 이 글자 쓰죠. 쓰죠. 예, 장래.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할 때 이 장래가 바로 네.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상자인데 네. 이게 이제 서로 상자잖아요. 네. 우리 본문에서는 재상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네.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이제 서로 상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호 할 때 이 상자 쓰죠. 네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 글자는 왜 서로라는 의미인지가 참 네. 와닿지가 않아요. 네. 나무 목자, 눈 목자, 네. 둘 다 목이다. 이거밖에는 떠오르지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발음은 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나무와 눈의 결합에서 이 글자가 나왔는데 뭐 참고가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소정과 고문자 아형을 비교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와 눈의 모양이 그대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 있고, 보이고 그다음에 네. 눈 눈이 있고 보이고. 네. 그럼 나무와 눈이 왜 뭐 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상의 뜻이 됐다든지 서로의 뜻이 됐는지 그렇죠. 잘 모르겠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건 위치가 좀 다르네요. 네. 눈이 위에 있고 나무가 아래에 있어요. 고문자 이게 갑골문의 이제 자형을 보여드리는 건데 고문자의 자형도 다 나무와 목의 결합입니다. 근데 나무가 옆에 있기도 하고 네. 혹은 이렇게 위에. 나무 위에 눈이 올라가 있기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네네네. 나무 위에 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나무를 잘 관찰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맞습니다.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의를 그냥 관찰하다, 잘 보다 이런 뜻입니다. 네. 혹은 이렇게 요 자형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높은 나무 위에서 쳐다보다. 그럼 사방이 잘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높은 지기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기로부터 재상이라는 뜻도 나왔을 것이다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재상할 때 이 글자를 쓰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관찰하다 보다는 뜻이 네네. 원이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관찰해서 보고 하는 것들은 어떤가의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다라고 하는 걸 하는 뜻이 붙게 되는 걸 가차해서 빌렸다라고 할지 아니면 뜻의 확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돕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도우면서 어떤 정사를 돕는 주요한 인물이 되면서 재상의 뜻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네. 저는 더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보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보다 관찰하다 하는 대상은 어떤 모양이거나 모습이거나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에 그 뜻이 담겨 있어서 네. 활용되는 한자어들이 있습니다. 이 한자가 들어간 것 중에 참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관상할 때의 네. 관상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상자가 어떤 생김새를 표현하는 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상뿐만 아니라 수상, 족상 할 때도 다 이 상자를 쓰는데요. 네. 관상 보러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관상이라는 영화는 봤습니다. 아, 관상 영화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밖에서 생긴 어떤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현재, 과거, 미래를 본다, 보아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이다 이런 네네. 뜻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자에 담겨 있는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주의를 하셔야 네.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 문장 안에서는 재상으로 예, 쓰였다. 재상, 네. 남을 돕는 사람인데 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군주를 옆에서 돕는 주요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좀 거죠. 상상력을 펼쳐보면 네. 군주를 도우려도 좀 잘 관찰하고 뭔가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다는 건 잘 보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제가 너무 네. 갔나요? 아닙니다. 네. 훌륭한 그래서 이야기죠. 거기에서도 이제 잘 관찰해서 재상에 돕고 네. 거기에서 돕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연계성이 이제 고대인에게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관찰함으로써 알미 시작되고 그 다음 단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잘 안 보고 빠뜨리고 보고 잘 모르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길로자인데요. 네, 길로자는 뭐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도로
할 때도 이 글자고 쓰이고요. 그 로자, 로변 뭐 할 때 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로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역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는데 떼어놓고 보면 발음 나타내는 부분이 각자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발음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각자가 들어가 있는 다른 글자를 보면 격으로도 발음되는 나무목의 격자가 있고요. 네. 물수를 집어넣으면 낙수할 때 낙자가 네. 있어서 옛날 교음 계열은 K로 발음되는 계열하고 L로 발음되는 두 계열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길로자는 아마 L로 발음되는 계열과 통하는 것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로로 발음되는 그런 글자이고 이때 로는 이 문장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범칭하는 길이 아니라 네네. 아까 해석을 드렸을 때 노문이라고 하는 왕이 거하고 있는 그 주요한 건축물 안쪽에 있는 문인 거죠. 그러니까 최측근만 갈 수 있는 문이네요, 사실. 가장 높은 고위 관리들만 늘 드나들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천자음 문장에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제 노문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협자인데요. 예, 저는 이 글자가 다른 책에서는 이제 손수가 들어가 있는 협자, 낄 협자로 보았거든요. 이게 천자문을 베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았는데 자영이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는 협자도 있고요.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협자도 있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협자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개가 다 같은 의미인가요? 여기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변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협객할 때 어떤 그 호걸들을 부르는 그런 말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수변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손으로 가지다, 옆에 끼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손수변도 없고 사람 인변도 없으면 자기 몸 안에 겨드랑이 옆으로 끼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끼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손수변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글자가 본유상으로 맞는데 천자문에 유통되는 판본에 많은 글자는 사람 인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인변에 붙어 있는 글자 말고 사람 인변을 뺀 글자가 본의를 나타내니까 그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낀다는 의미의 협자로 보겠습니다. 사람 인변을 빼고 나면 이 협자에는 가운데 있는 게 큰 대자죠. 큰 대자가 보이고 큰 대자 옆으로는 어떤 글자들이 조그만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양쪽 겨드랑이로 사람 두 사람이 옆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좌우에 두 사람이 마치 가운데 큰 사람을 중간에 끼고 보조하거나 부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사람이 끼고 있다, 끼고 있는 옆에 사람들 이런 뜻이 되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끼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글자가 이제 괴자입니다. 괴자인데요. 회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한자음으로는 괴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귀죠. 귀신 귀자. 그런데 이게 왜 나무 목자에 귀신 귀자가 들어가서 사실 이게 발음이긴 할 건데 그래도 하필이면은 이제 괴라는 의미에서 왜 귀신 귀자를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인데요. 이제 발음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까지 다 의미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괴 혹은 그 옛날 발음은 크 계열이 다 통해서 우리는 회나무라고도 부르고 회화나무라고 부르는 아주 거대한 침엽수입니다. 근데 이 회화나무를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 나무가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자라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재앙을 물리쳐주는 그런 수호나무처럼 여겼나 봐요. 고대에는 그럼 좋은 나무로 여겨졌었군요. 좋은 나무여서 궁전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고귀한 지역에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땅에만 그런 땅에만 이제 심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 뒷구절의 마지막 글자인 경자를 한번 보시겠는데 이 경자는 벼슬경자죠. 왜 벼슬이라는 의미가 나왔는지 글자로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글자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사람 2명이 네. 꿇어앉아 있고 가운데 있는 거는 무슨 먹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식물을 담아놓고 있는 식기의 모양입니다. 그 양쪽에 사람이 꿇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설문에서는 이거를 장구 할 때 그 장자, 장자로 풀어놓는데 네. 그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음식물을 식기에 담아놓고 손님과 주인이 마주 향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다 할 때 잔치향자 있죠. 잔치향자의 원래 글자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이 있고 그 안에 먹을 게 있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곳, 그래서 향당할 때 고울향자 있죠. 네. 고울향자나 잔치향자나 아니면 공경할 때 경자나 다 계열이 처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같은 글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문학자들은. 네. 그러면 이 글자가 네. 지금은 이제 벼슬경자, 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렇게 된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군주가 있을 거고 그 군주에 대해서 손님으로서 높은 공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음식을 흠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네, 잔치에 네. 초대될 수 있는 사람, 네, 군주의 그렇죠. 잔치에 초대될 수 그런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경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아까 괴하고 네. 이 경하고가 합쳐져 가지고 네. 해석하실 때는 이제 높은 산공과 뭐 구경과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걸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릴까요? 주나라 때부터 그 궁정 안에 회화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그것들을 그러니까 회화나무 3그루를 심고 좌우로 가시나무 9그루씩을 심어가지고 네. 좌우로 이제 구경들을 이제 자리를 배치하고 네. 조회를 할 때 네. 그 다음에 회화나무 아래, 괴나무 아래에는 삼공들을 서게 했다. 거기로부터 괴나무나 그런 그 가시나무가 말하자면 공경들이 있을 자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가 귀한 나무들로 네. 또한 그러면 또 이제 받들어지게 됐죠. 이해가 되네요. 네. 삼공이 있는 네. 자리에 그 괴나무를 심었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회화나무 자체가 궁정에 심는 귀한 나무가 네. 됐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네,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8글자를 살펴봤는데요. 네.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배운 8글자의 이제 불화장상은 이제 궁정의 관부에는 장수와 재상들이 늘어서 있고 노협개경할 때는 노자는 nom내 밖에서는 괴경, 삼공과 구경들이 그곳에 있네, 모여 있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이제 구절과 연결을 해보면 요 앞에 62강의 8글자는 정식으로 관청에서 고용된 말하자면 고용된 중앙의 관료들이죠. 네, 그죠? 네. 예, 장수나 재상이나 삼공이나 구경은 일정한 직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직위만 내려갔겠느냐? 무엇이 또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거가 이제 63강의 내용에 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63강은 그래서 네. 호봉, 팔현, 가급, 천병 이 8글자인데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금이 하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을 하늘에 황집 우집주